우리 이제 삼국시대 끝냈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삼국시대와 관련된 좀 짜투리 얘기들이 있어요. 그 삼국시대만큼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좀 간단한 얘기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야와 관련된 얘기들 진행하도록 하죠. 가야. 가야는 삼국과 같이 공존했던 국가인데, 가야는 이제 빠지고 항상 이제 삼국시대 이렇게 부르죠. 가야를 넣으면 사국시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유가 뭐냐면 가야 같은 경우는 당시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할 때 가야는 육가야 연맹으로 연맹 왕국 체제에서 고대국가,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야는 이렇게 좀 이제 뭐 당시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개하다. 그래서 이제 가야를 빼버리고 삼국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가야가 이제 결국에는 신라한테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야와 관련된 주된 이제 문제 패턴은 초기 가야의 중심지인 금강가야가 있죠. 후기 가야의 중심지인 대가야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갖다 구별하는 게 가장 주된 출제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제 초기 가야 중심지가 금강가야예요. 이 금강가야를 건국한 인물이 그 유명한 김수로왕이에요. 김수로왕. 자, 김자를 갖다가 우리는 황금금자라고도 부르고 성김자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금강가야와 김수로왕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황금금자가 이 금강가야가 성립했던 지역이랑도 또 연결이 돼요. 김해 지역. 제가 이제 지방에서 치국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곳이죠. 가장 오래 근무했던 곳입니다. 김해시청 교통인과에서 근무했어요. 요 김해에 가면은 실제 이제 그 김해 시내 안에도 고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이제 김해 시내 가장 큰 뭐 홈플러스 바로 옆에도 막 고분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김해 이제 고분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송동 고분, 이게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심화로 빠지자면 요 봉황동 고분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대성동, 봉황동. 그리고 이제 이 금강가야는 초기 역사가 변환의 역사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낭랑외와 교류하면서 발전하였다. 이게 변환의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변환의 역사가 요 이제 금강가야의 역사로 이제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가야와 관련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선지들 우리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난생설화. 우리 삼국의 건국 왕들 중에 있죠. 온조 빼고는, 온조는 소선호가 나왔죠. 온조를 빼고는 전부 다 알 까고 나왔어요. 주몽도 그렇고 박척고세도 그렇고. 기억나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 금강가야를 건국했던 김수로 왕도 난생설화예요. 난생설화. 금강가야의 난생설화를 갖다 이제 다른 나라의 난생설화랑 구별하는 팁이 있죠. 여기는 알이 6개나 나와요. 알이 6개나. 왜? 육가야 연맹이지 않습니까? 육가야 연맹. 알이 여러 개 나와요. 난생설화인데 알이 여러 개 나온다? 가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이제 6개의 마을에 있었는데 그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구지봉이라는 그 봉우리에 올라와가지고 하늘에 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뭐 구워 먹어버리라 하면서 협박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 지도자를 갖다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구지가예요. 구지가. 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구지가. 그 구지가를 부른 곳이 구지봉이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6개 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난생설화. 그리고 이제 이 김수로 왕에 있죠. 부인도 되게 특이해요. 허황우. 시험에 나옵니다. 허황우는 외국 여자예요. 외국 여자. 인도 여자인지 동남아시아 여자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배 타고 왔어요. 피부도 까마잡잡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강가야와 관련된 최고 심화 키워드들. 봉황동 고분은 정리했고요. 이 김수로왕을 갖다가 내질청례라고도 부릅니다. 내질청례. 그리고 이제 김수로왕의 건국설화가 담겨있는 기록물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라는 기록물이 있어요. 가락국이 바로 가야란 뜻이에요.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락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가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금강가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야의 중심지 대가야. 광개토대왕의
그 토벌로 인해 가지고 있죠. 금강가야가 쇠퇴하면서 내륙 지방의 대가야가 이제 성장하게 돼요. 이 대가야를 건국했던 인물의 이름은 이진아시왕 이씨예요. 이진아시왕. 같은 알까고 나왔으니까 형제 아닙니까? 형제니까 같은 성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을 다르게 해놨어요. 이진아시왕 이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는 내륙 지방의 고령 지역이에요. 고령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령 지역에 대가를 대분하는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산동 고분, 대성동 고분, 봉황동 고분이랑 구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가야와 관련된 또 심화 포인트들 조금 더 추가하면 우리 이제 김수로왕을 내질청예라 불렀어요. 얘도 비슷한 이름에 있어요. 내질추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내질추일.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에서 조금 특이한 있지 않습니까? 유물들이 나왔는데 어떤 유물이 나오냐면 자, 가야금동간. 가야가 유명한 게 뭐 철갑옷이라든지 토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유명해요. 이런 것들은 지산동 고분이라든지 뭐 이제 금강가야의 유적이라든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산동 고분에서 좀 특이한 유물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가야금동간. 사진이 뒤쪽에 있구나. 교재를 보세요. 가야금동간. 지금 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야금동간 있죠. 뭔가 좀 되게 좀 투박하게 만든 어린애 장난처럼 만든 금관이 하나 있어요. 요게 바로 가야금동간이에요. 요게 지산동 고분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지산동 고분의 순장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의 순장의 흔적. 이런 것들이 지산동 고분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야와 관련된 심화 문제들에서 있죠. 가야와 관련된 지리적 위치들을 갖다 언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정리해야 돼요.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있죠. 낙동강 중에서도 이제 하류 일대 금강가야의 유적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야 같은 경우는 있죠. 내륙 지방에 요게 태백산맥이거든요.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 뻗어 나오고 소백산맥 일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대가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백산맥 이남 혹은 소백산맥 일대 그리고 이제 요게 호남까지 진출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의 서쪽과 호남의 동쪽 있죠. 여기에 걸쳐 있던 나라. 그게 바로 이제 대가야예요. 그러니까 대가야 같은 경우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지역 감정 같은 게 이제 되게 좀 심한 편입니다. 지금은 좀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욕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 욕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한두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믿을 사람 못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적인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감정을 뛰어넘기 위한 역사적 흔적 중에 하나가 야 우리 대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대가야라는 나라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결국 하나이다. 이런 역사적 이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게 대가야예요. 그러니까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가야와 관련된 출제 포인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 역사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종합해 놓은 거예요. 가야의 시작은 있지 않습니까? 변환의 역사에서 연결되어 옵니다. 그래서 변환의 철의 해상 무역 발달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요게 가야로 연결이 돼 갑니다. 그리고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광개토대왕 때 있지 않습니까? 광개토대왕의 신라 외구 토벌. 자,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줘야지 여러분 복습을 할 수가 있죠. 요때 광개토대왕의 신라 외구 토벌을 통해서 요 이제 금강가야까지 침략을 하면서 금강가야가 쇠퇴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가야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장수왕 같은 경우가 남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는 장수왕을 막기 여념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방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후방, 남쪽을. 그러면 이제 그 남쪽 일대에서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게 바로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백산맥 이남, 호남과 경상도에 걸쳐가지고 대가야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장했던 가야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법풍왕, 진흥왕 때 가가지고 이제 대가야 멸망하고 법풍왕 때는 이제 금강가야 흡수되는 요렇게 되면서 이제 가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화 포인트 살펴보게 되면은 장수왕 때 있죠. 대가의 성장 상태를 갖다 이런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해요. 소백산맥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뭐 소백산맥 이남까지 진출하였다. 이런 표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풍왕 때 있지 않습니까? 금강가야 흡수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랑 결혼 동맹을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대가야랑 결혼 동맹. 그러니까 이게 가야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육가야가 그만큼 제대로 서로 협력을 갖다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가야랑은 결혼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있죠. 금강가야는 잡아먹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라가. 바로 요 앞에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유물. 기마 인물용 토기. 이거 김해시청 앞에 이제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가야 토기예요. 가야 토기. 가야 토기랑 철기가 원래 되게 유명한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토기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가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속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금속을 다루는 기술들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백제의 금관이라든지 신라의 금관을 보시면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가야는 이런 이제 세공 기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산동 부분에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백제와 신라의 이제 그 머리 장식들, 금관들이랑 좀 구별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신라께 제일 유명하죠. 사슴뿔 양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있죠. 백제 금관이고 요게 이제 가야 금동관입니다. 얘들도 한 번씩 사진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한번 눈여겨봐 두십시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나 국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성동고분과 치산동고분이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전형적인 대가야와 금강가야 구별하는 문제예요. 대성동고분이 금강가야고 있죠. 치산동고분이 대가야예요. 그러면 이제 가번. 금강가야는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어때요? 반대죠. X. 그 다음에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건 아예 신라 선지죠. 거저주는 선지. 그 다음에 나버. 자, 이건 대가야. 신라 진흥왕에 의해 정복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 헷갈리는 학생이 있는데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법진이잖아요. 금강가야가 먼저 성립이 됐으니까 먼저 망하는 거예요. 법황한테. 그리고 대가야는 이후에 성립이 됐으니까 진흥왕 때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얘들이 등장할 때도 순서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소멸하고 사라질 때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른이 먼저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는 고구려 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건 금강가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삼국 이제 짜투리 내용들 기타예요. 그 중에 이제 또 꾸준히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삼국의 부흥운동과 나당전쟁이에요. 부흥운동과 나당전쟁. 자, 부흥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독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제와 고구려가 700년 역사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잡아야 되는 거는 백제의 부흥운동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냐면 백제는 신라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신라의 압박은 받았어요. 근데 고구려의 부흥군은 신라의 지원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원래는 신라가 멸망시켰으니까 신라는 부흥운동을 지원하면 안 돼요. 근데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할 무렵에 당나라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당가의 전쟁에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이런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 부흥운동. 이게 백제가 먼저 망했어요. 백제 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플러스 나당 전쟁 이렇게 전개가 돼요. 시간 순서가. 백제는 이제 신라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자,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 백제 왕자 부여풍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백제 왕자들 의자왕 전부 다 중국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 파견되어 있었던 백제 왕자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자가 부여풍이거든요. 이 부여풍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죠. 주류성에서 복신도침, 임존성에서 흑치상지, 그리고 이제 일왕이 백제 부흥운동을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가운데
백강전투라는 게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류성과 복신도침을 연결하고 임존성과 흑치상제를 갖다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좀 쉽게 암기하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흑치상제와 임존성을 흑인이라고 연결할게요. 흑인. 요즘 이제 흑인 한 번씩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흑인 하면은 좀 뭔가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들의 음악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자유분방해요. 이 자유분방한 흑인들이 있죠. 복도에서 주류를 마시더라, 술을 마시더라 이런 느낌으로. 원래 복도에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흑인이 복도에서 술을 마시더라 해서 흑인 연결하고 복도 주류 연결해 주십시오. 복신도침 주류성 흑시상지 임존성. 그리고 뭐 백강전투는 뭐 백제 이제 사비 옆에 있는 강이 이제 백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백강 뭐 이런 뭐 백제와 관련된 강 일본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붕운동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백강이란 키워드는 꼭 백강전투 말고도 그 백제와 당나라 뭐 신라와의 전쟁에서도 등장하긴 합니다. 백강에서 일본이 백제 붕운동을 위해서 뭐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백강 전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붕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들. 신라의 고구려 붕운동 지원. 특이한 모습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나당 전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라 고구려 붕운동의 주인공이 뭐 고연무 권모잠 그리고 이제 보덕국의 안승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인물은 왕족 안승이에요. 고안승이 보덕국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세워서 있죠. 신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고구려 붕운동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덕국의 위치가 되게 특이합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있지 않습니까? 익산이에요. 금마저, 당시에는 금마저라고 불리는데 지금의 익산이에요. 백제 땅이에요. 백제의 수도가 될 뻔했던 땅이에요. 아니 고구려랑은 전혀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신라 땅, 그리고 예전에는 백제 수도가 될 뻔했던 땅이에요. 여기서 고구려가 붕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백제 왕족 하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있죠. 즈네 품 안에 딱 끼고 있죠. 안전한 즈네 품 안에 딱 끼고 있죠. 나라를 하나 세워준 거예요. 보덕국. 그리고 이제 이 안승 보고 있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당나라에 저항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덕국은 있죠. 신라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위치가 되게 특이합니다. 보덕국. 이 안승 부하가 뭐 고연무, 권모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씨니까 고구려 왕조, 권모잠, 고구려니까 기읒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결하십시오. 이런 애들이 이제 고구려 붕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좀 난이도 어렵게 가면은 자 고연무가 어디서 활동했고 권모잠이 어디서 활동했는지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능검 봐보신 분, 한능검 봐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한능검 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정말 하찮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친절하게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 완성되면 한능검은 너무 쉽게 인물사라든지 지역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빼고는 너무 친절하게 정답을 갖다 안내주는 문제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한능검은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좀 하찮죠. 그러니까 하찮죠.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한능검 이번에 1등급 받았어. 이러지 않습니까?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귀여워해 주는 겁니다. 599. 한검 보았니? 한검 보았니? 한검을 보았니? 아주 하찮고 귀엽다는 거죠. 오골성 고연무, 한성 권모잠, 보덕국 안승 해가지고 이제 고구려 있지 않습니까? 붕운동을 주도했던 3명과 지역을 갖다 연결할 수 있어요. 599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아주 이제 귀엽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
자, 그리고 이제 이 고구려 붕운동이랑 동시에 전개되었던 나당 전쟁. 자,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직접 통치하려는 욕심을 내게 돼요. 원래는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통치하고 백제 땅은 신라가 통치하기로 했는데 전부 다 지네가 통치하려는 욕심을 내게 돼요. 욕심쟁이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제 멸망하면 백제의 수도인 웅진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계림이 바로 신라의 수도로 있어요. 계림도독부. 그리고 고구려 멸망하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에 안동도읍까지 설치하면서 진해에게 행정구역이요. 진해 행정구역을 한반도에 쫙 깔아버리면서 진해가 전부 직접 통치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럼 신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아무래도 나쁘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이럴 거면 신라가 왜 당나라의 그 도움을 갖다 받았어요.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나당 전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기적적으로 당을 갖다가 꺾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당을 꺾었던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전투가 일명 매기 전투예요. 매기 전투. 당나라 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매기처럼 생겼어요. 매기처럼. 그래가지고 이 매기처럼 생긴 당나라 애들을 꺾은 전투라고 해서 매기 전투, 매소성 전투, 육지에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지원군이 오는 거예요. 서린기라는 인물이 그 병력을 이끌고 그러면 이제 이 기벌포에서 다시 격퇴하면서 당군을 격퇴하게 된다. 요게 기본 지식입니다. 그리고 요걸로 조금 이제 심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요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부 있죠. 요게 설치되는 과정은 있죠. 우리 그냥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년도 암기할 필요 없어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웅진도독부는 백제가 멸망한 그 시점에 바로 설치가 돼요. 무열왕 때. 그 다음에 계림도독부는 바로 요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수도에서, 안동도부는 고구려 멸망하는 그 시점에 평양에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당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당전쟁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끄어지냐면 일단은 백제부터 달아내요. 백제 이제 웅진부터 처음 설치된 순서예요. 웅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웅진 옆에 사비의 소부리주 설치하면서 사비를 되찾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4번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순서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실제로 이 순서를 갖다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원래 안동도부가 평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면서 더 이상 평양을 갖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양에 있던 안동도부가 저기 요동으로 빠지게 된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붕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오골성 나오죠. 오고고니까 고연무. 그리고 한성 나오죠. 한검이죠. 한검, 검무장. 그리고 임존성 나오죠. 흑임, 흑치상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가 한성이었죠. 한검, 검무잠이 나와야 되네. 1 기읍권 맞고, 요거 틀렸고. 복신 놓치면 복도에서 주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흑임, 나는 흑임, 그러니까 임존성, 맞네. 그 다음에 안승은, 보안리 해가지고 이제 보독국 돼야 되니까 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기읍과 디귿. 오고고 한검 보안리 유치해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삼국통일과 나당전쟁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은 한반도에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부를 설치하였다. 말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의 승리를 바탕으로 당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 맞고요. 신라는 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고구려의 붕운동을 지원하였다.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복신도침은 신라와 함께 당에 정하였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신라는 백제는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나당전쟁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고구려가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삼국의 이제 전성기 지도예요.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 솔직히 출제될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볍게라도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많이 그 교재라든지 등장하는 지도니까 삼국 지도를 갖다 경쟁시키는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구별하는 아주 쉬운 팁이 뭐냐면은 한강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한강. 그러면 이제 이 시대 주도권을 갖다 누가 쥐고 있던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제가 지고 있어요. 이거 근초고왕 때요. 그 백제가 지고 있고 요소 쌍둥 일본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근초고왕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고 그 지금 보면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까지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요걸 보면 이제 요건 장수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고 신라가 저 고구려 땅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건 이제 진흥왕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의 이제 전성기 왕들의 지도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엉뚱한 거 볼 거 없고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시대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 변화 있죠. 요거는 뒤에 강론 내용까지 완성이 돼야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화 특수주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라의 시기구별법.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라 중대, 하대 같은 통일신라 이후의 시기를 갖다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갖다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구별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하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구별법이 뭐냐면은 김부식이 있죠. 삼국사기라는 역사서에서 구별했던 상대, 중대, 하대 구별법이요. 천년신라 역사를 상대와 중대와 하대로 구별했는데 구별하는 팁은 살짝 제가 아까 맛을 보여드렸는데 왕들의 혈족을 중심으로 해서 구별해요. 성골 계열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요게 성골, 상대. 그리고 무열왕 직계 진골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중대. 그 다음에 하대는 내무랑 반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그냥 무열왕 직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열왕 직계가 아닌 다른 진골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게 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상고, 중고, 하고라는 구별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문제화돼서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그 삼국사기의 라이벌인 일연이라는 사람, 승려가 쓴 있죠. 삼국유사라는 책에서 구별했던 방법입니다. 상고와 중고와 하고로 나누는데 일연이 승려거든요. 승려. 그래서 불교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일연이 불교를 중심으로 우리 신라의 역사에 보니까 중앙에 불교식 왕명을 쓴 적이 있었어요. 불교식 왕명. 법풍왕 때부터 해서 찐떡여왕까지 요 이름들이 전부 불교와 관련된 명칭들입니다. 불교식 왕명을 쓴 시기를 주인공, 중고로 삼고 있죠. 그 이전 시대를 상고, 그리고 그 이후 시대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아까 상대, 중대, 하대로 구별하자면 요까지가 이제 상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로 갖다 또 중대와 하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나중에 삼국사기에서는 요거는 잘 안 쓰는 구별법인데 이제 대충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교식 왕명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이전에 고유 왕명, 그 이후에 중국식 왕명 쓰던 시대를 각각 구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이제 앞에 우리가 가볍게 봤어요.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있죠. 신라의 이제 왕호 변천의 역사, 큰 차이 마리깐 해가지고 이제 마리깐 이후에 왕을 쓴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서관 같은 경우는 박혁거세를 부르고 있죠. 박혁거세는 이제 군장, 거서관은 군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혁거세의 아들이 남해라는 아들이 있어요. 크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얘가 이제 차창으로 불렸고 무당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남해 차창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금으로 불리게 돼요. 왕들이. 요 시기 때 박석김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갖다 차지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왕 이외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주몽이의 아들 유리왕 아니에요. 다른 유리왕이에요. 이거 말고도 막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안 중요해요. 이사금이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업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무왕 때부터 마리깐 써서 있죠. 지정왕 때까지 마리깐 쓰다가 지정왕 때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으로. 그리고 이제 법풍왕 때부터 이 왕을 쓰긴 한데 불교식 왕명으로 갖다가 진덕왕까지 쓴다고 있고요. 진덕기왕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열왕 때부터는 중국식에 있지 않습니까? 시호를 쓰게 됩니다. 중국식의 왕의 이름, 명칭을 갖다가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쫙 한번 이제 정리해봤어요. 신라 이제 고유의 왕호 그리고 이제 그 상고, 중고, 하고 구별법까지 이제 적용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 이제 왕호가 어떻게 변천돼가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이거는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삼국시대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갖다 이제 쫙 한번 정리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삼국시대 이렇게 이제 순서 잡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순서 잡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뼈대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백제가 고구려를 침략하여 고국원왕을 살해했다. 왕 죽은 사건, 왕 살해 사건은 되게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있어요. 전성기 왕 때 이런 사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국원왕이 살해당했으니까 기억은 여기 근초 고왕 때가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있죠. 왜 디귿이 먼저 나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니은. 이사부가 우상국을 점령하였다. 이사부가 우상국을 점령하였다. 그건 이제 지정왕 때죠. 지정왕 때.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고구려에서 영락이라는 연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소수리망, 디귿. 그리고 리얼, 백제의 왕이 신라의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거는 장수왕에게 영향을 받은 결혼 동맹. 그래서 이제 리얼, 여기 자리 잡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음, 고구려에서 율령이 반포되었다. 요건 소수리망. 소수리망 자리는 항상 여기로 잡아주십시오. 여기 소수리망 여기. 소수리망 여기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여기다 적어놓죠. 그러면 나중에 순서 잡을 때 이래요. 기읍, 디귿, 미음, 지읒 이런 식으로 잡아버려요. 그럼 틀리니까 소수리망은 항상 이쪽에 그 자리를 갖다 잡아주시는 습관을 갖다 들여주십시오. 그러면 기읍, 미음, 기은, 지읒, 리얼, 레언 해가지고 이제 순서가 예쁘게 나오는 거죠. 보통 삼국시대 순서 잡을 때도 요 삼국의 몸통 있죠. 몸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서 잡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삼국시대와 관련된 짜투리 얘기들을 갖다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우리 통일신라와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